안녕하세요. 상속증여연구소 김준희 수석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부자 사이 돈거래,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세 추징당한다인데요. 부모 자식 간이지만 확실하게 차용증까지 작성하고 빌려준 돈이고 또 나중에 갚을 돈인데 왜 증여세를 추징당한다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나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두 가지 경우겠지요. 첫 번째는 나중에 돈을 갚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빌리는 것, 이것을 바로 대여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무상으로 주고받는 증여일 겁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이 오가게 되면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증여로 추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일단 증여로 보겠다는 의미이고요.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의 돈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고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 간 금전 대여를 인정해 준다는 입장입니다. 가족 간의 자금 거래에 대해 국세청은 예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해당 예규에는 특수 관계자 간 자금 거래가 금전 소비 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금전 소비 대차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행위, 즉 대여를 말합니다. 예규에 나와 있듯이 가족 간 금전 대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당사자 간 계약, 즉 차용증의 작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타인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반드시 쓰는 것처럼 가족 간에도 진짜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즉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대여의 근거로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 작성 후에는 작성한 내용대로 꼭 실행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자 지급이라고 표시해서 이자를 이체한 기록을 남겨놔야 합니다. 여기서 차용증에 들어가는 내용도 중요한데요. 샘플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용증 샘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금전대차 계약서인데요. 빌려주는 사람인 대여인과 빌리는 사람인 차용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금액과 이자율, 변제 기일과 변제 방법, 그리고 작성 일자 등의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이자율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이란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현재는 4.6%를 적용하고 있고요. 당좌대출 이자율을 고려해서 정한다는 것은 시중금리를 반영한다는 의미이니까 고정불변은 아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라면 세법상 적정 이자라고는 하지만 4.6%보다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우보다는 당연히 4.6%보다 적게 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4.6%보다 적게 받아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에서 증여세 이슈가 생기게 되는데요. 증여세 문제가 되지 않는 기준 금액이 있으니까 이걸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금전 무상 대출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적정 이자에 미달하는 금액이 기준 금액인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정 이자율인 4.6%로 계산한 이자 금액 대비 덜 지급한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문제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주는 사례를 가지고 대출 이자율에 따라 증여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2%의 이자율로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한다면 적정 이자율 4.6%에 비하여 미달하는 이자 금액, 즉 증여이익이 780만 원으로 연간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1%의 이자만 부모에게 지급한다면 증여이익이 108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108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죠. 연간 증여이익 1000만 원이 결국 증여세 과세 여부의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연간 증여이익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적절한 수준으로 이자율을 정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 돈 거래가 실제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보통은 차용증을 써야 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 부분까지만 설명되는 경우가 많고 또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여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어서 별 문제가 안 되거나 또 증여 상속되는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운 좋게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짚어드리는 차원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럼 이자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이자라는 소득이 생겼으니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겠죠.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라 하더라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라는 6가지 종합소득 중에 이자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은행과 같은 금융업자에게 예금을 맡기고 받는 이자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금융업자가 아닌 사람이 금전을 대여해주고 얻은 이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세금은 이자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더해서 총 27.5%를 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돈거래가 증여라면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갚을 대여인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증여로 오해받아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한 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자를 받은 사람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